네, 안녕하세요. 저희 커말의 정석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일 수도 있지만 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뇌가 가장 중요하듯이 컴퓨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치가 이 중앙 처리 장치 CPU라는 장치가 됩니다. 이 컴퓨터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 제어하고 프로그램의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가 중앙 처리 장치가 되게 됩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하는 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제어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산 장치, 마지막으로 레지스터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제어 장치는 말 그대로 제어하는 장치예요. 어떤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가 제어 장치가 되고요. 이 연산 장치도 말 그대로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연산 장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서 어떤 처리할 명령이나 연산의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즉,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일시적인 기억 장치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제어 장치가 있고 연산 장치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제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이 각 장치에 대해서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은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 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른쪽 편의 그림을 보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CPU에서 현재 처리 중인 게 A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처리할 내용을 B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살펴보자고요. 자, 현재 처리 중인 게 A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는 게 명령 해독기라는 장치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디코더라고 하는 장치고요.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해독을 해주는 장치가 명령 해독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해독된 명령에 따라서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을 하는 게 부호기라는 장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린터를 해라 라는 어떤 명령어가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명령어를 해독하는 게 이 명령 해독기라는 장치고, 그 해독된 명령에 따라서 어떤 프린터기로 보낼 신호를 생성을 해주는 게 이 부호기라는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기는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해주는 장치가 부호기라는 장치가 되고요. 다른 말로는 인코더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CPU에서 A를 처리하고 나서 다음에 처리할 거를 미리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인데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됩니다. 다음에 실행할 거를 가리키는 거죠. 카운터가 뭐 어떤 가리킨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CPU에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산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해당 부분도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 5 더하기 10은 15라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연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5 더하기 10은 15인데, 이 데이터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우선 저장을 해야겠죠.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로 데이터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덧셈을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어떤 회로 역할을 하는 거는 가산기라는 장치에서 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뺄셈이었다면 보수기라는 장치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알고 넘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컴퓨터에서는 바로 뺄셈을 하지는 못해요. 이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보수기라는 장치죠. 그래서 뭐 뺄셈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회로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5 더하기 10이라는 연산의 결과로 15가 나왔어요. 이 연산의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뭐 15 더하기 뭐 10 해서 25라는 연산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게 바로 누산기라는 장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보게 되면 덧셈을 수행하는 회로는 가산기고요. 뺄셈 작업을 위해 어떤 보수로 변환하는 회로가 보수기라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데이터 레지스터에 해당하고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것은 누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상태 레지스터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상태 레지스터가 뭐냐? 연산 중에 발생하는 어떠한 상태 정보를 저장해 주는 게 이 상태 레지스터예요. 상태 정보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 뭐 이런 게 있죠. 자, 실제로 저희가 5 나누기 0이라는 연산은 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수를 0으로 나누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게 하나의 상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 중에 발생하는 어떤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게 상태 레지스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연산장치의 구성하는 장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연산장치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연산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는 3 더하기 6은 9라는 연산을 할 거예요. 이때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뭐였죠?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3이나 6과 같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데이터 레지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더하기를 수행하여 해주는 회로가 가산기라는 장치였죠. 그리고 이제 뺄셈을 위해서는 어떤 보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될 장치는 보수기였습니다. 그리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주는 게 누산기라는 장치였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 가산기는 덧셈을 수행하는 거 맞죠?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보수기가 있다. 자, 보수기는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해 주는 거 맞죠?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누산기가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자, 4번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가 있다.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은 데이터 레지스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상태 레지스터는 뭐였어요? 어떤 상태 정보를 저장해주는 게 상태 레지스터였죠. 자, 예를 들어서 뭐 4 나누기 0, 0을 나누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상태 정보를 저장해주는 게 상태 레지스터였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장치가 나왔네요. 제어장치에 있는 부호기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호기에 관해서 묻는 문제네요. 자, 이것도 간단히 개념을 한번 더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어떤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요. 이 CPU에서 현재 처리 중인 내용,
어떤 처리 중인 프로그램이 A라고 하고 다음에 처리되는 게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실행할 어떤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였죠. 자, 카운터가 어떤 거를 가리킨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어떤 명령어의 주소,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을 기억을 해주는 게 이 프로그램 카운터였고요. 이 현재 실행 중인 게 A죠.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을 해주는 게 명령 레지스터고, 이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해독해주는 게 명령 해독기, 다른 말로는 디코더라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독된 명령에 따라서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을 해주는 게 부호기라는 장치였어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해라 라는 명령이 있으면 이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명령 해독기에서 해독을 하고 프린터로 보낼 제어 신호를 부호기가 생성을 해주는 거겠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부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2번이죠.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게 바로 부호기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CPU의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1번 바로 볼까요?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의 실행된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한다. 뭐 전혀 잘못된 설명이죠.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CPU가 있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A이고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이 B라고 했을 때 이 다음에 실행할 어떤 프로그램,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설명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한다는 맞는 보기죠. 3번. 부호기.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해 주는 게 부호기였죠. 그쵸? 4번.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기억 장치에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것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갈까요? 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이 A가 어드레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MAR,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라고 하면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컴퓨터에서 버퍼라고 하면 보통 임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해당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1번.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어떤 주소, 번지가 주소가 되겠죠. 주소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계수기가 있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에요. 프로그램 카운터를 프로그램 계수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프로그램 계수기라고 하면 프로그램 카운터랑 같은 말입니다. 이 PC 프로그램 카운터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자, 좀 지겨울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볼게요. 현재 실행 중인 게 A고 다음에 실행할 게 B예요. 자,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 영어로 적을게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장치였습니다. 자, 보기 2번.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명령 레지스터가 있다.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명령 레지스터였죠. 명령 레지스터에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게 명령 해독기였죠. 해독을 하는 게
명령 해독기였고, 다른 말로는 디코더라고 하는 장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4번. 해독된 데이터의 음수 부호를 검사하는 부호기가 있다. 4번이 틀렸겠네요. 전혀 잘못된 설명인데, 자, 부호기는 뭐였어요? 이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을 해주는 게 부호기였죠. 다른 말로는 인코더라고 하는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뭐 음수 부호를 검사하는 이런 거는 뭐 전혀 관련 없는 설명이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호기는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합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문제 보기 전에 간단히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레지스터에 관해서 나왔는데,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였죠. 그리고 레지스터는 어떤 메모리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 장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지스터는 메모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장치가 레지스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CPU 안에 이런 레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속도가 빠르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이나 레치라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라고 있는데, 이거는 차차 앞으로 배울 거예요. 배울 거지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빠르냐라고 봤을 때, 레지스터가 가장 메모리 중에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순으로 기억 장치의 속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 1번 CPU 내부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이다. CPU 내부에 있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다.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 메모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리며 틀렸죠? 레지스터는 메모리 중에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빠르다. 플립플롭이나 레치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틀렸고요. 3번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시스템 정보를 저장한다. 뭐 전혀 의미 없는 보기입니다. 보기 4번 시스템 부팅 시 운영 체제가 로딩되는 메모리다는 틀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시스템 부팅 시 운영 체제가 로딩되는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자고요. 답은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